현장에서 시작된 교육 혁신 사례 AX 기업의 발견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될 최혜린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저희 회사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저희는 기업 맞춤형으로 AX를 지원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비즈니스 문제를 발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AI를 개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한 AI를 이제 실제로 운영하시고 또 최적화하실 수 있도록 이런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AI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되게 많은 고객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분들을 만나다 보면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AI를 도입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AI 도입을 시도하다가 실패하신 분들도 찾아오시고요. 그리고 이미 성과를 내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고객들을 만나보았을 때 AX에 성공하는 기업들은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AI를 기술 도입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그 해답을 이제 조직 내에 내재화하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가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AI 개발이란 석박사 인력과 그리고 고사양의 서버를 대거 투입해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제라고 좀 여겨졌었는데요. 이제 최근 들어서는 AI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용화된 AI 서비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들과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노코드 툴이나 자동화 툴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AI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점차 AI는 개발을 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활용을 해야 되는 영역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느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AI의 기술적 난이도가 낮아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 만났던 기업들은 AI 도입 자체가 목적이었던 기업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AI를 이용해서 어떤 비즈니스 임팩트를 낼 것인지에 대해 집중하는 고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이제 실제로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실패해본 기업들에서 이런 경향성이 좀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툴을 활용해 AI를 좀 활용하는 것이 좀 쉬워지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저희가 봤을 때 단순히 챗봇을 개발할 줄 아는 역량을 보유한 사람보다는 AI를 활용해서 우리가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좀 더 중요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AI가 디지털이나 혹은 IT 부서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사 직원들의 필수 역량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이제 현장에서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콘텐츠를 이제 작성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좀 예시로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콘텐츠를 작성할 때 이제 먼저 초안을 작성하고 초안을 검수한 다음 실제로 수정한 다음 이제 배포하는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선 사실 사람이 개입될 여지가 굉장히 큰데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직접 콘텐츠를 작성할 때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작성하는 시간이 달라진다거나 아니면 담당자가 퇴사함으로써 퀄리티가 달라진다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능 단위의 AI를 도입해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초안을 생성해주는 AI를 만들어보자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초안을 작성하는 AI를 만들고 이제 그 다음에 맞춤법을 검사해주는 이제 기능도 붙여보고 첨삭도 해주는 이런 방식 기능을 붙여가면서 이제 AI를 고도화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요. 이제 문제는 AI가 콘텐츠를 작성해 주더라도 여전히 이 배포의 기준을 판단하는 것은 여전히 사람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즉 노동은 대체해 줄 수 있지만 그 담당자 개개인의 암묵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제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없다는 점인데요. 예전에 저희가 카피라이팅 문구를 생성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찾아오신 고객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의 이제 니즈가 뭐였냐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그런 카피라이팅 문구를 만들고 싶다 이런 니즈였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그때 질문을 하나 드렸습니다. 최신 트렌드의 기준이 뭔가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최신 트렌드의 기준을 정의하실 수 있으신 분들이 계실까요? 사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케이스를 봤을 때
사람마다 이 최신이라고 판단하는 기준도 다르고 트렌드라고 판단하는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AI를 개발해 드리더라도 이제 그 담당자가 봤을 때는 그 산출물이 이게 최신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다른 이제 예시로 하나 들어드리자면 제가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저희 AI 엔지니어 분이 되게 머리를 싸매고 계신 거예요. 제가 왜 그러시냐 이렇게 여쭤봤었는데 고객사에서 뽀용한 스타일의 패키지 디자인을 생성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문의를 하셨대요. 뽀용하다라는 게 사실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네, 이게 메이크업에서 굉장히 이제 자주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저희 엔지니어 분들은 이제 남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 현업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가 어려우셨던 거죠. 하지만 그 뽀용하다라는 사실 그 단어 자체가 담당자 분들도 명확하게 언어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준들이 AI 엔지니어와 고객사 간에도 이제 확정이 되지 않고 고객사 안에 있는 담당자 분들도 이게 기준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이 이제 문제였습니다. 합의된 기준이 없다라는 점이 이제 문제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델의 성능을 아무리 개선하더라도 이제 큰 의미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또 이제 생길 수 있는 이제 챌린지가 어차피 사람이 개입을 해야 된다면 굳이 비용을 들여서 AI를 개발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이제 또 챌린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런 기능 단위의 AI를 개발했을 때 사실 업무를 대체해 준다 정도의 역할로밖에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이제 비즈니스 성과와 이 AI 도입의 성과를 연결 짓는 데 한계가 있었다라는 점이 이제 기존 AI 도입 과정에서의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제 목적 지향적인 조직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서 그 콘텐츠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가장 성과가 좋았던 담당자들의 지식, 경험, 역량을 시스템화하자라는 답변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식 체계를 기준으로 그 구성원 간의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그 체계 그리고 기준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면 이제 그때부터 그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업무를 수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이제 그 시스템을 참고해서 이제 AI가 개발되는 방식으로 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산출된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합의했던 시스템이 잘못이 된 거구나라는 이제 판단을 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액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조직에 이제 업무를 할 때 이런 프로세스의 표준화를 위한 자산은 이제 이런 시스템에 쌓이게 될 것이고 그 시스템을 활용해 AI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바뀔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저희는 좀 현장에서 체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서는 그러면 어떻게 이 시대에 좀 업무 프로세스를 가져가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맨 앞에 보이는 마케팅 가이드라인 을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마케팅 업무를 할 때 필요한 이제 업무들 그리고 가이드 그리고 규칙들을 하나의 페이지에 다 정리를 해 둡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하에서 그 다음으로 뉴스레터를 작성하거나 링크드인 글을 작성하거나 혹은 고객 사례를 작성하거나 이런 하나의 시스템 하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적으로 나온 산출물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그 앞에 있는 마케팅 가이드라인을 다시 이제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저희는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가 AI 기술상 이 프로세스 자체를 한 번에 자동화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이제 이 AI 기술들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 그냥 시스템 상에서 지금은 이제 이 뉴스레터를 작성할 시기가 되었구나 아니면 제품 사례를 작성할 시기가 되었구나라는 걸 이제 이 에이전트라고 비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이제 기술들이 자동으로 이제 업무를 이제 수행을 하고 산출물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업무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실무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 앞에 있는 가이드라인을 고도화하는 업무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퍼포먼스 성과를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할까,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이제 저희의 마케팅 업무 프로세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업무 프로세스를 도입을 했을 때 마케팅팀 내부적으로 이 커뮤니케이션 빈도가 70% 정도 감소를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이 콘텐츠를 발행을 하는 리소스가 절감이 되었기 때문에 발행 빈도도 높아졌고, 그 정기적으로 블로그가 발행되면서 올가닉하게 유입되는 그런 블로그 유입자 수도 기존 대비 3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는 기존의 AI 도입 효과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어떤 차별점을 얻었냐라고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시스템화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누가 오더라도 동일한 UX 가이드라인과 그리고 목차 템플릿 등등의 이제 체계화된 지식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실무자는 이런 의사결정에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AI를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이제 조직 간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있어서도 AI가 기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프로덕트 조직은 뭐 기획팀, 디자인팀, 개발팀, 이제 다양한 이제 조직들이 협업을 하는 체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각자가 각자만의 언어로 소통을 하게 됩니다. 기획자는 기획서를 바탕으로, 디자이너는 피그마 파일을 바탕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니 이제 이 과정에서 서로가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 그림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혁신을 추구하고 있는 기업들은 여기서 AI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자가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하나의 프로토타입을 먼저 만듭니다. 그리고 그 프로토타입을 기반으로 기획팀, 디자인팀, 그리고 개발업체가 한 번에 모여서 그 프로토타입을 두고 이제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프로토타입을 보고 이 부분은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다. 아니면 이 부분은 막상 개발하고 보니까 별로인 것 같다. 이런 의사결정을 위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저희가 부서 간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도 AI가 개편을 일으킬 수가 있겠다라는 점을 좀 체감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게 저희 팀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를 이번에 이제 개편을 했었는데요. 5개월이 걸렸습니다. 이게 왜 5개월이나 걸렸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마케팅 팀이 바라보는 제품의 뷰, 그리고 제품팀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성이 다르다거나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시안을 두고 무슨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저희가 좀 회의를 많이 거쳤었고요. 이제 이 과정에서 이건 좀 개선이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디자인 시스템을 먼저 정의를 했습니다. 이 시스템 하에는 예를 들면 UX 가이드가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주로 사용하는 컬러 팔레트, 아니면 레이아웃, 배치, 아니면 카피라이팅의 방향성 등등 이제 다양한 이제 가이드를 포함시켜 두었습니다. 전체 부서들은 이 시스템에 대해 1차적으로 합의를 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마케팅 팀이 이 가이드를 기준으로 이제 바이브 코딩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판을 가지고 이제 디자인 팀, 제품 팀이 이제 같이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는 좀 의사소통을 좀 개선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이제 만든 웹페이지가 바로 이거고요. AI로 만든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 AI로 만들 때 2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저희가 시스템 자체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루어졌었고요. 두 번째로는 시스템으로 나온 산출물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면 시스템을 개선하자. 이런 프로세스가 합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제 협업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한 가지 정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는 더 이상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도구로만 작동을 하는 게 아니겠구나 라는 점을 느꼈고요. 그래서 AI는 이제 앞으로 조직 구조를 개편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고,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들은 이미 그 변화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 변화에 대응을 해야 할까라는 이제 궁금증이 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의 해외 사례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아마 잘 아시는 기업들인 텐데요. 일단 듀오링고입니다. 듀오링고는 12년 동안 이제 창출했던 성과를 AI를 통해서 단 12개월 만에 이제 동일한 성과를 냈었고요. 이제 제피어는 AI 도입을 통해서 업무 시간을 절감해서 거의 주 4일째를 만들 수 있는 정도로 이제 AI를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내렸던 결론은 단 한 가지인데요. 바로 조직 변화 관리입니다. 선도 기업들은 이제 이런 AI 도입 과정을 전사적인 업무 혁신 로드맵의 차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냥 AI를 활용하자라고 권장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성원들이 AI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리더가 우리가 왜 AI를 사용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먼저 설명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액션을 위해서 필요한 사전 환경을 먼저 세팅을 해줍니다. 여기 두 번째 단계에 있는 측정 단계도 비슷한 맥락이고요. 그리고 이런 사전 환경이 세팅이 되었다면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구성원들이 AI를 실제로 자유롭게 사용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을 해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실제로 이 액션에 옮길 수 있도록 이제 특정한 이제 파워 유저, AI를 잘 사용하고 있는 유저를 중심으로 이제 실제 비즈니스 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시도를 하는 방향이 이제 AI 도입을 위한 성공적인 로드맵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 단계입니다. AI를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액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고객사 미팅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고객사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회사로부터 그 구성원들은 모든 업무의 70%를 자동화하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70%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내 업무를 어떻게 70%를 자동화할 수 있지? 굉장히 이제 막막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단순히 AI를 사용하라라고 말을 하는 것보다는 AI를 활용해서 우리 업무를 이렇게 개선하라라는 방식으로 좀 더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제시를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사례에서는 실제로 AI 기반의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는 과정을 회사의 핵심 프로세스에 편입시켜라 라는 방식으로 이제 CEO가 실제로 실행 전략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필요한 이제 사전 교육들도 당연히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사 차원에서 AI 사용이 권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구성원들이 잘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측정 시스템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사 차원에서 이제 그 AI 사용을 좀 권장을 했었는데 이 사용량을 측정을 하는 것이 일단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외의 램프에서는 챗 GPT나 클로드 코드의 사용량을 실제로 측정을 하고 있고요. 이제 주마다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그 구성원들에게 보상을 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AI를 일부 직원들이 선택적으로만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이 2단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전제가 이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인데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구독 비용을 지원해주고는 있는데 사람들이 잘 쓰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 레서에서도 이 문제를 동일하게 겪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대표님이 그걸 이제 트래킹할 수 있는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그냥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보이는 대시보드가 바로 저희 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챗 GPT에 대한 사용량 대시보드고요.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주마다 저희도 이제 뭐 상품권을 준다거나 이런 보상 체계로 이제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플레이 그라운드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AI 사용을 권장을 했고, 그리고 구성원들의 액션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어 두었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구성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판을 이제 깔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AI 플레이 그라운드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다양한 생성형 AI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또 새로운 서비스를 사용해 보면서 내 업무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 구성원들이 이 개인 업무를 효율화해보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바로 3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4단계부터는 이제 좀 더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제 4단계부터는 실제로 조직 단위에서 성과를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액션을 하는 것을 이제 좀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I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을 해주게 되면 그 환경 속에서 AI를 적극적으로 잘 사용하는 이제 유저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바로 AI 챔피언입니다. 그래서 이 4단계에서는 AI 챔피언들이 변화 관리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챔피언들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시스템화를 하는 메인 업무를 이제 부여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화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어떤 AI를 개발해야 할까 이런 관점에서 고민하고 실제로 개발도 해보면서 가설을 검증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주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챔피언들을 중심으로 이제 실제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이제 5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직에서 실제로 겪고 있는 문제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그 여러 부서 간의 협업 체계에서 발생하는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먼저 정의하고 거기서 필요한 시스템들을 정의한 다음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얼마나 빨리 해결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제 우선순위, 해결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구체화하는 것이 이제 2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판단이 되었고 빠르게 액션을 해야겠다라는 판단이 되면 이제 실제로 저희가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보면서 이렇게 검증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는 것이 바로 5번째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건의 AX 성공 사례가 나왔을 때는 이제 그 내용들이 챔피언들을 중심으로 실제로 성과가 조직 내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뭐 선크림을 살 때도 블로그 글을 보는 것보다는 동료가 추천해 주는 게 좀 더 이제 설득력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AI 효용에 대한 내용도 사실 조직 내에서 공유가 되었을 때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 지원 팀에 AI 챔피언이 있을 때 이 챔피언들이 이제 실제로 수행한 성공 사례를 조직 단위에서 이제 전파를 합니다. 이제 그 수많은 청중들 중에서 우리도 한번 해볼까? 라는 이제 동기부여를 받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전파가 되어서 이제 영업팀에서 우리도 한번 추진해 보자라는 이제 액션이 이제 좀 추진이 되면 이제 거기 이 영업팀 분들이 다시 새로운 AI 챔피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AI 활용 문화가 좀 더 이제 확산이 될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 궁극적으로는 이제 조직 단위에서의 AX 문화가 확산이 될 수 있겠다라는 점이 이 5단계까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AI 기술의 발전과 그로 인한 비즈니스의 변화, 흐름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저는 이 AI가 단순히 이제 앞으로는 업무 효율화 도구로만 작동을 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점 이제 조직의 목표와 연계되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었고 또 이제 조직 간의 이제 그 경계도 허물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혁신 기업들은 이런 방식으로 또 AI를 활용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즉 AI는 조직 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이제 도구로서 작용을 하고 또 그 변화의 중심에 있을 것이다 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그러면 앞으로 AI 시대에서는 이제 단순히 AI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설명드렸던 시스템을 먼저 정의하고 그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 그리고 이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AI를 개발해야 할까 이런 관점으로 업무 방식이 좀 변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표인데요.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AI는 이제 저희의 조직 간의 커뮤니케이션 방식 그리고 업무 방식에 대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이제 일으키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다가오는 AI 시대에서 핵심 인재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무엇인가라는 이제 좀 궁금증이 들게 되는데요. 저는 이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핵심 인재일까라고 이제 좀 고민을 해본다면 아까 설명드렸던 이 시스템을 잘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문제를 정의하고 비즈니스 단위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해질 텐데 과연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 AI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다가오는 AI 시대에서 AI 교육이
단순히 AI의 툴 교육, AI를 잘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이 아니라 앞으로 조직 문화를 혁신하고 비즈니스 구조를 이제 개편할 이제 그런 시대에서 이제 핵심 인재로서 작용하기 위한 이제 하나의 기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마주하고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메시지를 전달을 드리면서 이제 저는 좀 발표를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